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태권도를 했어요. 그래가지고 한 뭐 10년 이상 태권도를 했기 때문에 육격대 조교할 때도 뭐 PT 이 조교도 했고 그래서 내가 주먹을 쓰면 비록 생긴 거는 그때 뭐 64kg에 호리호리하고 얼굴은 하얗고 나약하게 생겼어도 또 성격은 또 대단해가지고 이게 남하고 붙으면 뭐 앉으려 그러고 그러니까 내가 남하고 싸우면은 폭력전까지 앞에 되겠나. 차라리 그러면은 이 주먹을 법적으로,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데가 어디가 생각해보니까 경찰관이었어요. 순경 하나가 멱살 잡고 그냥 가시죠 할 때 누가 갑니까? 아이, 가세요. 누가 가요? 누가 따라오세요? 따라옵니까? 지금도 따라오세요? 따라옵니까? 안 오죠? 하나 딱 잡고 성질 팍 내고 하면은 30명이 따라오던 그런 시절이었어요. 이게 뭐 폭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했던 건 아니고 일단은 어떤 격투 현장에서 경찰관을 하면은 격투 현장이 반드시 생길 수가 있어요. 왜? 범인을 잡으려면은 반항하면 어떻게 해요? 그런데 그 당시에 보면은 그래도 저는 태권도 3단을 했는데 상당히 많은 경찰관들이 무술도 할 줄 모르는 거예요. 그래도 무술을 했으면은 뭐 강도를 만나든지 누굴 만나든지 한번 붙을 수 있다. 내가 잡아야 되겠다. 이런 생각이었는데 무술을 못한 경찰관들이 어떻게 그 범인을 잡겠어요? 한 번은 제가 이제 이제 경장 시절에 신고가 들어오는 거예요. 무슨 네. 이 사람이 아침만 되면은 술 잔뜩 먹고 성욕을 일으켜가지고 다방에 가서 다방에서 잠자는 그 시골에서 올라온 다방 아가씨를 강간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신고받고 나가서 데려오면 또 아가씨들은 또 처벌을 원치 않는다 또 이러고. 근데 신고는 했잖아요. 그럼 어떻게 하세요? 그럼 나쁜 놈이잖아. 시골에서 올라온 아가씨들을 강간하고. 그럼 강간죄인데.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. 또 자꾸 이러니까 어떻게 해? 그래도 그냥 둘 수는 없어요. 그래서 난 정의감에 불태워가지고 이제 적결심판이라는 걸 보냈죠. 적결심판.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신고가 여분이라서 이렇게 처리한다고 적결심판을 보냈더니 이 사람이 15일을 불이를 받았어요. 그래도 조금 벌을 받은 거죠. 그런데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키가 저는 그 당시 172인데 이게 한 185cm 되는 거예요. 덩치도 좋아요. 사시미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막 이렇게 공갈 협박을 치는데 누구한테 치냐? 파출소에는 방범대원이 있어요. 방범대원은 뭐냐면 지금은 없지만은 방범대원은 그 동네에서 이제 그 일정한 남자들을 뽑아가지고 동네 주민들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월급을 주는 경찰력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방범대원을 운영했죠. 근데 방범대원들은 경찰 보조 인력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건 뭐 정의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. 그냥 방범대원한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. 그러면 방범대원이 성질 내가지고 너 그러지 마라 하고 잡아서 오든지 해야 되는데 괜히 공갈 협박하는 그런 소리만 나한테 해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가 이 방범대원들이 누구 편인지 모르겠다.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요? 순찰 돌면서 언제 사시미 칼로 찔릴지 모르니까 뭐 어렸을 때 무술했으니까 쌍절곤을 다 경찰봉 가지고는 안 돼요. 플라스틱 경찰봉으로 어떻게 칼을 대적합니까? 아무리 좀 운동을 했더라도 저보다 키가 13cm나 더 크고 체격도 좋은데 쌍절곤 차고 다녔어요. 순찰을 돌면서. 언젠가 만나면 너 한 붙겠다. 그래. 뭐. 그래. 이 뭐 사시미 칼로 쑤신다 그러니까 사시미 칼이 얼마나 빼죽합니까 그거. 뭐 뒤에서 찔르면 바로 죽는 거예요 이건요. 그리고 보름이 지나고 한 달이 딱 돼가는데 만나기만 만나라. 내가 한번 자우찬 왜냐하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파출소에는 경찰력이 부족해서 경찰관 3명 교대하면 6명이 예를 들어 3명씩 교대한다든지 2명씩 교대한다든지 그거예요 이게. 그러고 나서 뭐 방위병들 데리고 일하고 뭐 방범대원 데리고 일하니까 이 작은 인원을 가지고 치안을 유지하고 있었던 대한민국 자체가 참 대단한 것이죠. 또 신고가 들어왔어요. 어느 다방에 있는 아가씨를 또 강간하고 그리고 오늘 예인숙에서 자고 있다. 그래서 이제는 맞붙겠구나.
맞붙겠구나. 그래서 또 저는 쌍절곤을 가지고 나갔어요. 경찰봉이 아니죠. 그리고 이제 이 파출소에는 칼빈총이 있거든요. 그 파출소에 방위병이 있었어요. 야, 방위병 총 주고, 만약에 내가 현장에 가서 걔가, 그놈이 칼로 나를 찔리려고 그럴 때, 생명이 위험하구나, 또 찔리거나 그러면 총으로 쏴 죽여라, 그놈. 이랬습니다. 좀 심하지만은, 일단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죠. 경찰관을 죽였다는 것은 용서가 안 되는 죄예요. 사실 뭐 방위병이 쏴서 죽이려 하는데 방위병이 쏘겠습니까? 그거를 안 쏘죠. 그지만은 방위병한테 그런 각오를 줬죠. 그 현장에 딱 나가니까 잠을 자고 있어요. 그 연석문을 딱 열고 들어가니까 자고 있어요. 난 격투를 생각했는데 의외로 자고 있어요. 그래서 그 들어가서 아유 여기 계셨어요. 수갑 차세요. 수갑 차겠습니까? 이런 경찰관이 있어요? 예? 그 당시에 어떤 세상인데? 그러니까 물리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죠. 예? 그동안 저를 계속 칼로 찔러 죽이겠다 그랬던 사람을 아이고 선생님 고맙습니다. 이럽니까? 그냥 발로 목을 팍 눌렀습니다. 이것은 경찰관의 폭력이죠. 경찰관 법을 위반한 거지만은 그 사람을 진압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. 그러고 나서 그랬죠. 뭐 네가 나를 찔러 죽이겠다고? 야 죽여라 한번 해보자 했더니 뭐 제가 워낙 세게 나가서 그러는지 뭐 잘못했다고 또 그러더라고요. 그렇게 저를 칼로 찔러 죽이겠다. 그래서 수갑을 채워가지고 데려와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범죄 인지 보고 그런 양식으로, 왜냐하면 보고서를 잘 썼다는 얘기입니다. 그리고 적결심판에 보냈던 내용 뭐 이런 얘기를 다 해가지고 수사 보고까지 달아서 보내니까 강간죄 하나와 경찰관을 협박했다는 그 하나 가지고 무려 5년을 선고를 받았어요. 그 사람 딱 5년 살았을 겁니다. 최고형을 받은 거죠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경찰관은 뭐 어쨌든 사회에 정의가 있어야죠. 뭐 어쩔 수 없이 먹고 살려고 경찰관 들어왔지만은 그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대부분의 경찰관이 그래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, 봉사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. 저도 그때는 대단했으니까요.